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총격범을 처음 발견한 순간도 포착됐습니다. 오늘 오전 UC 버클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일부 캠퍼스가 폐쇄됐습니다. 용의자는 도주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삼성전자의 정규 오븐 레인지에서 화재 위험이 제기돼 대규모 리콜 조치됐습니다. 중국을 떠나 샌디에고 동물원에서 살게 된 자이언트 판다 2마리의 모습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판다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얼바인 지역의 병원에서 방문객들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들에 대해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펜실베니아주에서 발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 총격 당시 용의자의 체포 과정을 담은 경찰 바디캠 영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비밀 경호국이 사건 당일 경찰이 발신한 결정적인 무전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호 실패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개된 바디캠이 사건 정황 파악에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중 소리가 가득한 유세 현장과 불과 130야드 떨어진 건물 뒤편에서 한 경찰이 숨가쁘게 총을 장전합니다.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펜실베니아주 유세장 총격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녹화된 경찰의 바디캠 영상입니다. 총격 직전 한 경찰관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더니 총격범을 목격합니다. 그 순간 재빠르게 내려와 상황을 알렸지만 40초가량이 지나자 유세장에서는 총성이 울립니다. 3발의 총성 이후 빠르게 5발의 총성이 이어집니다. Don't pull up your head. He's right there. This close, bro. Dude, he turned around on me. He's straight up. 장전한 경찰들이 일제히 건물을 향해 달려간 뒤 총격범에게 접근합니다. On the wall. And I put my head right in front of him, bro. He's got a book bag. He's got AR laying down. Yeah, he's laying down, prone out, book bag next to him. But watch out, because he can come right down on you over there. 결국 총격범이었던 토마스 크룩스는 저격수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현재 이번 총격 사건은 비밀경호국의 경호 실패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건 당일 경찰이 발신했던 결정적인 무전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 경찰국과 비밀경호국 사이에 소통 오류도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Bro, before you came up here, I popped my head up there like an idiot by myself, dude. He turned around, I dropped, and I started. They said that's how they got somebody up here. I thought somebody was up here. I put my head up here. If he was up here, I'd have post. I don't want to split. No. I told them they need to post the guys over here. I told them that the Secret Service. I told them that Tuesday. 이와 관련해 비밀경호국은 지난 청문회에서 장비 오류로 당시 총격범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실책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로 비밀경호국 국장인 킴벌리 치틀이 사임했고 사건 현장에서 규정을 어긴 요원들의 해고도 예고된 가운데 공개된 바디캠이 사건 정황 파악에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해리스 후보와 3차례 TV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불경기와 전쟁 위험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연 기자회견에서 해리스 후보와의 TV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오는 9월에 폭스, ABC, NBC 순으로 하자며 해리스 측이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기자회견을 돋보이게 하려는 듯 해리스는 기자회견을 안 한다고 깎아내렸습니다. She hasn't done an interview. She can't do an interview. She's barely competent and she can't do an interview. 해리스 월즈 진영을 여전히 급진적 좌파라고 규정했고 경제, 외교 등을 제대로 못 다뤄 경제 침체와 전쟁 위기에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We have a lot of bad things coming up. You could end up in a depression of the 1929 variety. In my opinion, we're very close to a world war. We have people that don't know how to handle it. 하지만 위기의 근거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낸다고 거듭 내세웠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회견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다소 밀리는 것으로 나오자 흐름을 바꾸고 반전을 노려야 한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경합주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유세에서 자동차 노조 등 우호 세력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유세를 방해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해선 트럼프가 이기길 원하냐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He intends to end the Affordable Care Act. You know what? If you want Donald Trump to win, then say that. Otherwise, I'm speaking. 한편 트럼프 회견 직후 ABC 방송은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가 다음 달 10일 토론에 합의했다고 공개했지만 해리스 후보 측은 폭스와 NBC 토론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아 최종 조율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오늘 UC 버클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캠퍼스 일부가 봉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UC 버클리 대학교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기숙사 건물이 있는 클라크커 캠퍼스에서 2번 이상의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힐사이드 캠퍼스를 봉쇄했고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학생들에게는 로렌스 연구소와 과학관 등 클라크커 캠퍼스와 힐사이드 캠퍼스 주변을 피하라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검은색 셔츠와 바지를 입고 빨간색 가방을 맨 백인 남성으로 추정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몇 시간 동안의 수사 결과 더 이상의 위협은 없다고 밝히면서 오후 2시쯤 캠퍼스 봉쇄를 철회했지만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용의자와 관련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 상태입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삼성전자의 전기 오븐 레인지가 화재 위험성으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삼성 전기레인지의 손잡이를 반려동물이나 사람이 실수로 잘못 건드리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110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3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판매된 슬라이드인 전기 오븐 모델 시리즈입니다. 해당 제품은 베스트바이와 코스코, 홈디포, 로우스, 삼성닷컴 등을 통해 미 전역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판매됐습니다. 당국은 지금까지 의도치 않게 전원이 켜졌다는 신고만 300건 이상이 접수됐고 또 25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이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40건 이상의 부상이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삼성은 소비자들에게 오븐 근처로 어린이와 애완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요리를 마쳤을 때는 반드시 스위치를 꺼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븐의 모델과 호환되는 손잡이 잠금 장치와 커버 세트를 무료로 받아 설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경찰 총격으로 숨진 20대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인사회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등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신질환을 앓던 이 씨는 사건 당일 불안 증세를 보이자 가족들이 이 씨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시 당국과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이 씨가 칼을 들고 다가와 총을 쐈다는 경찰 발표와 달리 이 씨의 유가족은 당시 이 씨가 칼이 아닌 생수통을 들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뉴스 릴리스 한 거하고 옆에 있던 어머니가 목격자인데 어머니가 말한 게 조금 이제 달라요. 일단 바디캠 그걸 다음 주까지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직접 사건 현장을 찾은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경찰 바디캠 영상을 통해 과잉 대응 여부가 드러날 경우 시 당국의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향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커뮤니티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검찰에 따르면 숨진 이 씨에게 총을 쏜 경관의 이름은 토니 피킨스 주니어로 확인됐으며 총격 직후 토니 경관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홧김에 건물 벽을 부셨다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동물원에 처음으로 2마리의 자이언트 판다가 공식적으로 공개되면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을 판다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중국에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판다 2마리를 보냈다며 단순한 동물 교류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bout exchange. This is about understanding. This is about something much deeper, much richer than just the 2 beautiful pandas we celebrate. It's about celebrating our common humanity. It's about celebrating the things that bind us together. 앞서 중국은 1972년부터 미 전역의 동물원에 판다를 보내왔지만 샌디에고 동물원이 2019년 마지막 자이언트 판다를 중국으로 돌려보낸 이후 교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셰펑 주미 중국 대사는 이번 판다의 도착이 중국과 캘리포니아 간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샌디에고 동물원은 판다 도착을 기념해 중국의 자연 환경을 재현한 판다 리찌라는 새로운 서식지를 확장해 설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에서 병원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남녀 일당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얼바인 경찰은 지난 6월 알톤 파크웨이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방문객들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남성과 여성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절도범들이 병원 안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범인들이 사라진 후 다수의 피해자들이 지갑 도난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절도범들은 범행 후 인근 타겟 매장에서 훔친 카드와 돈으로 각종 물건을 구입했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노래방 스피커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약물을 숨겨 캘리포니아에서 펜실베니아로 밀수한 혐의로 6명이 기소됐습니다. 벅스카운티 지방검찰은 매튜 제임스 번이 이끄는 마약 밀매 조직이 지난 6개월 동안 500만 달러 상당의 메스암페타민과 코카인을 일반 블루투스 스피커에 숨겨 캘리포니아에서 펜실베니아로 배송해온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번은 조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LA를 매달 한두 번씩 방문해 코카인과 메스암페타민을 구입한 후 블루투스 스피커나 수제 나무 상자에 숨겨 펜실베니아에 있는 가족의 집으로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번의 형제가 지역 벼룩시장에서 압수된 스피커에 약물이 검출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유사한 배송물 12건을 추적하면서 3곳의 주택에서 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기소된 6명 중 4명은 수감됐고 나머지 2명은 구금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 부처는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타아나 경찰국은 지난 화요일 정오쯤 페어뷰 스트릿과 사우스 다이아몬드 스트릿 인근에서 3명의 남성이 다른 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의 현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 남성과 용의자들과의 다툼은 인근 공원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용의자들이 흉기를 꺼내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피해 남성이 맥페이든 애비뉴와 설리반 스트릿 인근에서 복부에 수차례 흉기가 찔린 자상과 함께 발견됐으며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18살의 남성 2명과 21살의 남성 등 3명의 용의자 신원을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관련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허리케인 데비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2번째 상륙하면서 1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윌슨 카운티 당국은 대비가 루카마 외곽 지역을 강타해 학교와 교회 등 건물 4채가 파손되고 주택도 무너지면서 남성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샘슨 카운티와 펜더 카운티 지역도 폭풍으로 인해 건물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 당국은 현재 대비는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오는 10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메릴랜드 등 미 대서양 중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폭풍 대비로 인해 최소 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리우드 배우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52살의 배우 가브리엘 올즈가 지난 2013년부터 2023년 사이 여러 여성들을 데이트 앱에서 만나 성폭행해 7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한 여성이 올즈가 자신의 자택에서 성폭행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으며 이후 최소 3명에게 추가 성폭행 혐의가 제기돼 지난 7월 19일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올즈는 여성들에게 자신이 예일대 출신이며 영화 산업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을 만나야 한다는 등 지위를 이용한 미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적으로 관련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즈는 뉴욕 출신으로 예일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캘린더 걸과 영화 타미페이의 눈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Cbility, 내일의 Possibility. 만나보세요. Possibility Elevated.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어제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10여 명이 다치고 가옥 2채가 무너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해구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일본의 한 지역 방송사, 천장의 명패가 흔들리자 사람들이 책상 아래로 대피합니다. 책상 위 물건들은 이리저리 요동치다 쏟아집니다. 어제 오후 4시 43분쯤 일본 규슈 남동부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야자키현에서는 사람이 서 있기 힘들고 책장이 넘어질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흔들림이 발생했고 규슈와 시코쿠 서부에서도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지진으로 최소 10여 명이 다치고 가옥 2채가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규슈 지역의 고속열차 신칸센 운행과 미야자키 공항 운영도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규슈와 시코쿠 해안에는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돼 일부 지역에서 최고 높이 50cm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난카이 해구 대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南海トラフ地震臨時情報巨大地震注意が発表されました. 난카이 해구 대지진은 100년마다 발생하는 규모 8 이상의 지진으로 30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최대 80%에 달할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대지진 발생 가능성에 주의를 당부하면서도 불필요한 공포나 혼란은 피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ただし、新たな大規模地震が発生する可能性は平常時と比べると高まっていますけれども、特定の期間中に大規模な地震が必ず発生することをお知らせしている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 어제 발생한 지진은 우리나라에서도 감지돼 부산과 경남, 경북 등에서도 20여 건의 흔들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한국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인천 전기차 화재에 대해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불이 난 벤츠에는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는데 이 배터리를 쓰는 차량이 3천여 대 달해 국토부가 벤츠 측에 특별 점검을 권고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막을 걷어내자 앙상한 뼈대만 남은 차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차량 내부 자재와 전선 등은 재가되다시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을 지게차로 들어올린 뒤 배터리 팩이 든 하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발화점으로 의심되는 배터리 팩은 분리해 국과수가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2차 합동 감식에 벤츠 독일 본사 측도 참여했습니다. 불이 난 EQE 세단은 당초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 제품이 탑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세계 10위인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라시스 배터리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지난 2021년 중국에서 3만여 대가 리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벤츠 차량이 3천여 대에 이르는 걸로 확인되면서 국토부가 벤츠 코리아 측에 이 차량들에 대한 특별 점검을 권고했습니다. 국토부는 화재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차종에 대한 결함 조사 착수와 리콜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에서 완전 전소가 되지는 않아요. 부분 남아 있거든요. 과연 얼마큼 쓸 수가 있는지는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나온다고. 이번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진 걸로 분석되는데 지난 6월 소방시설 점검에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특정 밸브 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불안이 커지고 있죠. 한국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를 소비자들도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불이 난 벤츠 EQE 차량에 들어간 중국산 배터리는 이른바 NCM 3원계 배터리로 분류됩니다. 니켈과 코발트, 망간을 양극재로 쓴다는 뜻입니다. 인산염과 철을 쓰는 LFP 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만큼 주행거리가 긴 대신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대표 전기차 업체인 CATL이나 비아디의 배터리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입니다. 문제는 후발주자로 NCM 개발에 뛰어든 일부 중국 업체들의 경우 품질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벤츠의 NCM 배터리를 공급한 업체가 세계 10위 수준인 중국 파라시스라는 사실에 뜻밖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자동차 산업을 다들 주력산업으로 삼아갖고 전부 다 육성을 하니까 이제 우후죽순이 생겨나는 거고 또 중국에서 지금 퇴출되는 업체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걸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작사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연합은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고 미국 일부 주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업체명이 공개될 경우 품질 경쟁력이 높은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선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종류의 배터리엔 화재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안정성을 놓고 중국, 일본과 기술 경쟁이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현지 시간 지난 7일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가 테러 공격 모의가 적발되면서 취소됐습니다. 테러 미수범들의 구체적인 공격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체포된 10대 용의자 2명은 스위프트 공연장에 폭발물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운 걸로 확인됐는데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에 충성 맹세를 한 용의자 1명은 자체 제작한 폭발 장치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숨지게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고요. 실제로 자택에선 폭발물과 관련한 화학 물질과 제조 장비 등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 역시 IS와 알카에다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공연과 관련된 업체에 취직하는 등 치밀하게 테러를 준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지난달 24일 요르단강 서안을 공습한 결과 하마스 서안 본부 소속이던 나엘 사켈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켈은 10년 넘게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인을 상대로 한 테러 조직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03년 이스라엘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2011년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인질로 억류됐던 이스라엘 군인과의 포로 교환 당시 하마스의 현 1인자 야히야 신와르 등 수감자 1,027명과 함께 풀려나 가자지구로 추방됐습니다. 타이타닉호 잔해 탐사 관광에 나섰다가 숨진 프랑스 탐험가 유족이 잠수정 운영사를 상대로 $5천만, 우리 돈 689억 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랑스 탐험가이자 해양 전문가 폴 앙리 나졸레 유족은 미국 법원에 낸 소장에서 사고 잠수정 운영사인 오션게이트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해당 잠수정이 사고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오션게이트 측은 잠수정 내구성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사고 위험성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오션게이트의 잠수정 타이탄호는 침몰한 타이타닉호 잔해 관광에 나섰다가 선체가 안쪽으로 급속히 붕괴하는 내파를 겪어 탑승자 5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범퍼가 너덜너덜한 상태로 빠르게 차를 몰며 도주국을 벌인 운전자가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죽기 살기로 도망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차로 앞에서 차 한 대가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그 순간 멈춰있던 차가 부엉 타이어 타는 연기까지 내뿜으며 도로를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신호 위반은 기본, 중앙선까지 넘나들며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는가 싶더니 어라, 이 얼마 못 가 인도를 넘어 가로수에 처박혀 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차를 빼 범퍼가 부서진 채로 또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 한 주유소에 멈춰서며 결국 운전자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운전자는 신원 조회 결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상태. 누리꾼들은 도로 위 시한폭탄과 다를 바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파출소 앞인데요. 한 여성이 두 손을 들어올린 채 뭔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길을 걸어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경찰, 여성에게 다가가고요. 벌쏘임 사고로 얼굴과 팔이 부어오른 상태인 걸 확인합니다. 집 앞 화단에서 벌집을 제거하려다 말벌에 몸 5군데를 쏘인 건데요. 자칫 호흡 곤란 같은 쇼크가 우려되는 상황. 경찰은 여성을 파출소로 데려가 얼음찜질하며 호흡과 맥박도 확인합니다.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여성 무사히 건강을 회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벌쏘임 사고는 무더운 여름철인 8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요. 벌에 쏘이면 벌침을 빨리 제거하고 소독과 함께 얼음찜질로 통증을 완화해야 한다고 하고요. 호흡 곤란이나 어지럼증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가 눈 깜짝할 새 행방불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안관이 기지를 발휘해 20분 만에 아이를 찾아내는데요. 긴박했던 순간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관이 당시 착용했던 보디캠 영상인데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리는 보안관, 동네 한 연못에 도착합니다. 자폐를 앓는 아이들이 물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떠올려 직감적으로 향한 곳인데요. 아이가 있을까 싶어 여기저기 둘러보는 순간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보안관은 소리가 난 연못 안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가고요. 얼음 무릎 높이까지 오는 물속에서 통나무에 매달려 있던 아이를 극적으로 찾아냅니다. 무사히 물 밖으로 구조된 아이는 큰 부상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요. 누리꾼들은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보안관의 신속한 대처를 칭찬했습니다. 시카고 강에 오리 인형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느새 강물이 노랗게 물들었는데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매년 열리는 특별한 모금 행사 현장입니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오리 한 마리당 $10를 내고 구입하고요. 주최 측은 이 오리들을 강에 풀어 경주를 진행하는데요. 결승선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인형 주인에겐 자동차나 현금 같은 상품이 지급됩니다. 올해 행사엔 10만여 개가 판매됐고요. 모인 후원금은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행사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8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